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수요일 또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좀 같이 좀 동반해서 웃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강하게 갔던 종목군들은 좀 쉬어갔었고요. 또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랠리가 진행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중소형 할 것 없이 대형도 강한 상승세, 루머 속에서 휩싸였지만 잘 마무리되는 깔끔한 마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조금 편안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 주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남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좀 경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한테 채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람의 탈모에 이 음주와 흡연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도 둘 다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모발의 혈액 공급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음주는 모근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참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과도한 음주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청해 주셔갖고요. 주식 승천을 제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음주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밀린 것을 주말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탈모 걱정이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경각심을 저희 작가님을 통해서 들었다면 조금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지막에 갭으로 마감 강하게 하면서 6.53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1970.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2.08포인트 상승 마감을 하면서 523.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2.1원 상승 마감하면서 1067.40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앞에서 루머 얘기를 좀 드렸죠. 두 가지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림산업의 어닝 쇼크설과 그리고 VOJ,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양적 완화를 합의했죠. 지속하는 걸로. 그 부분에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요. 오늘 출연하신 우리 멘토분들 통해서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멘토분들이 과연 시장이 좋은 모습을 계속 조금씩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의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국 SNC가 2.7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2.3%로 올려놓았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비전 장중에 7.1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네요. 2.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YG비전을 목표가 1,750원에서 상향 조정합니다. 1,900원으로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상향 조정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SK가 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수익률 자체를 축소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2.7%로 많이 절반 이상 줄이고 들어왔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또 제대로 대박사고를 치실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7.76%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6%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되었고요. 5종목이네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포트가 상당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겠고요. LS 산전이 2.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장 아시아나 항공을 매도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
5,200원에 플러스 1% 약수익권에서 수익실현 포트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승천주로 파트론이 14,7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그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를요 보여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27,000원에서 2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좀 더 강하게 끌고 올라가 보자 추세를 탄 것 같습니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의 움직임이었고요. GST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GST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2.2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2.7%로 들어옵니다. 다시 플러스권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상로멘토의 벽산 다시 2위권으로 올라옵니다. 24.7%로 올라오고요. 김용준 멘토의 차 바이오엔 오늘 수급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19.6%로 3위권에 들어옵니다.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가 19.1%로 4위를 기록하고요. 또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18.4%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25%로 1위를 기록합니다.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어제 김용준 멘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로 25.7%로 금메달로 들어왔고요. 예병군 멘토는 운영 원칙에 의해서 성우전자가 24.2%로 은메달을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포트는 조금 쉬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효열 멘토의 LG 디스플레이의 강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상향이 눈에 두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의 루머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위험성이 도래했던 부분이 오히려 상승 쪽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두 분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큰 그림을 잡아주실 것 같은데요.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정동욱 멘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좀 했었어요. 특히나 일본발 영향에 눈치를 좀 많이 봤다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같은 상승세 쪽으로 강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의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드코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1960포인트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한 장세가 좀 연출이 나오다가 오늘 121선 정도 197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요. 최근에 증권방송들을 좀 많이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좀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매수 사인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게 경기선이라 불리우는 121선 이 121선이 우상향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12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해서 당분간 지속적인 코스닥 쪽에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121선이 현재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지수가 21선도 강하게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121선을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할지도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일단 왜냐면 일단 1월 말부터는 이제 1월 말로 들어가는데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의 좀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런 이슈들이 좀 모여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 쪽에 좀 무게가 쏠리면서 상승을 좀 한 면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코스닥도 거의 순환매가 다 나온 그런 상황이죠.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놀자주들,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 그리고 최근에 IT 부품주들까지 전반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이고 테마주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제한이 된다라면 조금은 지루한 구간을 그럼 만들고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저는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왔던 이슈, 이벤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 장세 쪽으로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되는지를 이드코 멘토를 통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정동 멘토를 통해서요. 오늘 VOJ 쪽의 이 동결 부분에서 유지 언급,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강한 상승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영향도 같이 받았고요. 최근에 일본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 이후에 동반 상승세 쪽으로 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해외 쪽의 오늘 결과치들 앞으로 또 훈풍 더 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BOJ 결과가 나왔었는데, 양적완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추가적인 부양책에서 더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코스피 시장의 훈풍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기아차가 오늘 3% 이상 급등을 보였고 현대차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현재 양적 완화 기조는 모두 전차군단 특히나 자동차 쪽에 모두 반영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엔달러 환율도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반대에서 급하게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PBR 1배 부근에서 반등을 준다는 것 그리고 기관권에서 특히나 PBR 1배 수준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취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특히나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저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 쪽에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국내 화학과 조선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유럽을 본다면 국내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랙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에 쏟아부었던 돈들을 다시 동아시아 특히나 아시아권으로 이제 들여온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와 지금 대만 등의 증시가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조금은 커플링을 이루면서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일본 증시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세가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이제는 대형주도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커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좀 들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의 지금 유동성 부분에 유지되는 정책들, 우리가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FOMC 결과도 기다리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부적으로는 축소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VOJ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양적 유동성을 확대시켰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일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 속에서 기아차가 먼저 반등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일본의 결과를 가지고 또 환율로 발목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갈 길 가자.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가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AS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빙그레하고 메디톡스 그리고 엠시넥스 정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메디톡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메디톡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나와주었습니다. 19만 원에서의 신고가의 흐름에서의 투심 쪽에 패대기성 매도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1차 지금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중장기성을 보고 기관 매도를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메디톡스는 중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매수에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을 좀 반납을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유입될 4천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조금 더 멀리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찌됐건 한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소폭 땡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는 한 20일과 60일 평이 모여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권으로 들어올 확률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좀 안착해 줬으면 사실 뭐 바로 목표가까지도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일단 차익 실현,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왕 이 구간까지 내려온 거 털린 사람은 털고 신규 개미들로 탑승시켜서 갈아 끼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GST입니다. GST 뭐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PSK,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뭐 원익 IPS까지 2%에서 뭐 5%가 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GST는 조금 소외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조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GST 분명히 3분기 실적이 개선됐고 4분기 실적도 3분기 대비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GST는 내일 시초가에 조금 포트를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보유하신 분들 뭐 소량 보유하거나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은 1차적으로 확인하고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에서 제외시키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할 구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뭐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전일장에 좀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2%대 뭐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4년 큰 시세를 더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정부 정책도 등에 업고 있지만 그리고 실적 개선세 정말 5년 6년 만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을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끝낼 리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만 원 이상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지난 금요일장에 뭐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대의 하락을 보여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빠졌나 싶습니다. 팜스토리 본업을 보면 닭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닭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뭐 마이너스 1%만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팜스토리가 5% 하락을 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종목 기업의 내용을 잘 모르고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하락은 충분히 저가 매수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한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보유 의견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냐라는 부분의 전략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 정동 멘토의 GST 같은 경우는 포트 편입제에 언급이 좀 되었고요. 나머지들은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이겠죠.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정 명절 전에 또는 그 뒤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항상 타사보다, 경쟁사보다 늘 선취적으로 먼저 이 이슈와 재료들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득코멘토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들어볼까요? 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에는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올해 스포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업종은 바로 미디어 관련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기를 좀 더 생생한 화질로 감상하려는 스포츠 팬들이 늘어나면서 LED, 백라이트 유닛 등 TV 부품 관련주들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 이제는 IT 부품, 스마트 기기 쪽 말고 TV 관련된 부품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득코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YMC를 들고 나왔습니다. YMC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하림입니다. 하림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중에 의외다라고 하는 건 탑픽 종목이 하림이었다라는 이유. 저는 살짝 눈치를 좀 챘고요. 제가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득코멘토의 YMC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하지 못했던 종목일 것 같거든요. 자, 이슈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올해 진짜 이벤트가 좀 많네요. 그렇죠.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소치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소치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브라질 월드컵도 있고 인천 아시안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또 놓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슈로 선정을 해서 들고 나왔고요. 사실 좀 큰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많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기회다 싶어서 사실은 좀 말씀해 주셨듯이 뭐 닭고기 관련주들이라 마니커라든지 동우 이런 닭고기 업체들의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뭐 AI가 좀 발생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던 거를 조금은 놓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AI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바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찌 됐던 이 닭고기 관련주들 먹기에는 아무래도 인체에는 해는 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맥이라든지 뭐 음식료 쪽으로 조금 세심하게 좀 들여다봤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UHD TV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UHD TV 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순환매에서 상당히 좀 돌고 도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며칠 순환매로 마지막으로 돌았던 게 IT 부품주들 중에서 SFA나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런던 올림픽 때를 좀 비교해 보니까 런던 올림픽 때에도 이 OLED 관련주들이나 패널 관련주들 업황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경향이 있는데 일단 런던 올림픽 때하고 지금하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타죠, 연타. 이벤트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주가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은 근본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업황 회복까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파악을 좀 해보니까 LCD라든지 O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1분기 업황, 신규 패널이라든지 TV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적인 면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업황적인 부분은 저점은 잡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측면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201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종목으로도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또 정동욱 멘토는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다양하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뭐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뭐 미디어 관련주, 그리고, 광고계 관련주,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 그리고 뭐 TV 관련주,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대감을 타고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직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을 찾아서 저가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상세하게 좀 다뤄볼게요. 결국 이제 전 세계의 큰 이벤트거든요. 축제고요. 그런데 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개막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잔치가 끝나는 시점으로 되다 보니까 종목들의 주가들은 후루룩 다 내려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보자고요. 자, 2월 7일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하고요. 6월 12일이 월드컵 브라질이 언급이 되고요. 자, 9월 19일 날이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자, 2월 7일, 6월 12일, 9월 19일. 올해 잘 우리가 농사만 져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점에 선침해를 하면 좋은지 두 분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이 업황에. 자, 이드코멘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종목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이벤트의 맥점이 우리가 매수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가 사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시기적으로. 네. 네. 저는 일단 지금 정도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전반적인 종목군들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치가 막 이제 개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치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일단 일정이 잡힌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본다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 코스닥 장세가 조금 좋아질 때 이때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매수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 전에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이고요. 정동욱 멘토는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져온 종목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4월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제 할인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남성분들이 환호하고 있는 게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6강 대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에 따라서 뭐 16강 진출도 가능하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치킨 그리고 맥주 좀 폭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아시안 게임도 연이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4월부터 한 6월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할인 같은 닭고기 관련된 업체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동욱 멘토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예. 김연아에 대한 우리 남성분들의 팬들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네. 피겨 할 때 치킨을 먹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건 그런데 왜냐면 또 짧은 시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소치 올림픽하고 브라질 월드컵이 새벽에 열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시간대 뭐 4시, 뭐 5시 이때로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치킨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오히려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새벽에 하면, 야식이 먹고 싶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치킨이 더 팔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 경험에 비춰보건대,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시켜 먹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늘 한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늘 시켜 먹더라고요. 시차 상관없이. 자, 그런데요, 두 분이 얘기를 해줬던 우리가 TV 부품 쪽은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고요. 그 전에요, 광고 기획사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또 이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 선수가
직접 광고를 출연하는 광고에 의해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로만손 같은 경우가 GST나 부분 때문에 또 덕을 봤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과연 TV 부품 말고도 광고 미디어 쪽, 매체 쪽 또는 홈쇼핑 쪽 이런 쪽 소비 쪽으로는 수혜가 없을까요? 중계 방송국도 그렇고요. 네, 소비 쪽 그 전반적인 말씀해 주신 것들 전반적으로도 다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 부분 중에서 네. 아까 음식료 업종은 일단 제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광고라든지 어떤 미디어 이쪽도 분명히 수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정동훈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은 선반영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UATD TV 쪽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생기면서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교체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업황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분명히 UHD TV 쪽이 좀 더 강하게 상승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동훈 멘토는요, 다른 쪽, 이 광고, 그 다음에 또 광고를 찍었던 선수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상장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가 다양화됐을 때, 관련된, 수혜 업종은 어떤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역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한 10년 전부터 이러한, 관련된 수혜 업종을 찾으면서, 투자했던 그런, 저도, 예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먹거리를 많이 찾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이 먹거리 이외에는, 수혜가 되는 업종이 있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기대감에 주가는 선반영됐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을 까고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영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연아 선수가 광고를 하면 해당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막 오르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은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JST라는 그런 광고도 했었지만 다른 쪽 우유 광고를 했었을 때 메일유업 했죠. 예, 그렇습니다. 2등이었던 메일유업이 1등으로 올라가고 점유율이 3, 4위권이었던 업체가 2위권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TV, 광고, 미디어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세는 조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그냥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지 실적 개선에 의한 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광고를 찍으면 어떻게 상장사가 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까? 네, 받겠죠? 네, 전화 주시면 듣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렇지만요,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중요한 이 이벤트가 쏠려 있는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만손도 그렇고요. 또 하림도 단기적으로 먼저 좀 움직였고 그냥 우리가 갖다 맞추는 퍼즐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매수를 추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멘토. 네.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벌써 좀 움직이는 종목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해도 될까요? 추격 매수? 지금 추격 매수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이어지고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서 매수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트레이딩 하기가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종목이 상승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스포츠 이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잡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점을 다졌는지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 도큐멘트 그런 네. 종목군들 좀 우리가 차트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오늘 YMC를 좀 들고 나왔는데 네네. 그 종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이 YMC 같은 종목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YMC 하면 생소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평판 디스플레이 그런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일단 뭐 시장에는 LG 디스플레이나 장비 업체들 뭐 AP 시스템이나 이런 이런 종목들처럼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보다는 약간은 숨어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이 YMC 같은 종목이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좀 가능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로터리 타겟, 그러니까 평판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품이 삼성전자 기타 해외 쪽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실적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기술적으로 좀 나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리바닥 4,600원에서 700원대, 쓰리 바닥 3번 지지를 하면서 하방 경직을, 상당히 강화시킨 그런 상황에서 요 며칠,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일단 기관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현재, 이 1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보시면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눌림 매수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바로 매수에 하자 정도는 좀 아니고요. 지금 일단 3일선을 타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일선과 5일선이 한번 무너질 때 11선 정도 한 5,200원 정도 라인에는 관심권에 두고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동원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 벌써 조금 들썩들썩 이는 게 이 이벤트들 때문에 워밍업은 아닐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밍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상 오늘 위메이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이유가 뚜렷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명분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역시나 뒷 배경에 외국인이 버티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최근 장세는 외국인이 지난해 하반기에 대형주, 코스피 시장에서 40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보여온 것처럼, 지금 1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 부분 이 올림픽과 관련된 이벤트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조금 먼저 선취적으로 움직여서 워밍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5월쯤에는 또 월드컵을 겨냥해서 선취 관점이 되지 않을까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정동 멘토는요. 그런데 이득고 멘토는 이제 음식료는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할인을 탑픽 종목으로 좀 주셨거든요. 예,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하림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계속 토론을 했던 스포츠 이벤트 올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의해서 하림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올해 2014년도 실적 개선입니다. 하림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300억 원 부근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림의
하림의 실적 개선세는 2003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곡물 가격의 하락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닭고기 그리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개선되는 실적을 대비해 본다면 실적과 모멘텀을 두루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조류 독감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님께 한 번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뭐 세미나 같은 거를 들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배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장난스럽게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모멘텀만으로 1년 동안 투자를 할 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센터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1월 달쯤에 파로를 사라. 그리고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이 터지면 다시 팔고 그때 가서 하림을 사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겨울 시즌이 되면 조류 독감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파로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신 올랐을 때 판 금액으로 그 금액 모두로 하림을 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림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봤더니 겨울 시즌이 비수기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류 독감이 정말 터졌을 시에는 그때가 닭고기 관련주 최대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시점이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 그리고 조류 독감이 터졌을 때가 하림의 저가 매수 기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하림은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큰 그림을 좀 잡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 뿐 잔치는 우리가 시청을 통해서 같이 응원해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오늘 주제는요, 올림픽 수혜주들이 들썩들썩였다고 합니다. 소치 여신의 김연아 덕에 옷을 입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웃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눈까지 살짝 그런가 봅니다. 이득코멘토는요, 이 부분에서 낙폭과대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자라고 하면서 UHD와 관련된 YMC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정동 멘토 같은 경우는요, 결국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응원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 선반영된 종목의 접근을 유효해보자라는 부분과 함께 하림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준비한 또 다른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곧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득코 멘토는 국순당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욱 멘토는 테크윙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업종이 들어왔고요. 정동욱 멘토, 자, 저희가 테크윙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메모리 핸들러 세계 1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핸들러라고 하면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쓰이는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반도체 소자, 양품과 불량품을 조금 판별해내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했던 말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 가치 투자이고 정석 투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좋은 기업의 잣대가 되는 게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이 테크윙이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핸들러 시장에서 50%에서 높게는 60%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테크윙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것, 역시나 세계 탑 수준의 기술력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테크윙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의 실적 개선세가 조금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인 조금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계절성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고 그리고 1분기 그리고 4분기가 비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비수기가 사라진 기업이 테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비수기로 꼽히는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정말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1분기, 두 분기를 본다면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에는 못 미치겠지만 역시나 최대 성수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비수기에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비수기가 없어진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 가시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비메모리 핸들러 1호기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동안 테크잉의 좀 우려감 그러니까 리스크로 여겨졌던 것이 메모리 핸들러 시장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시장 메모리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큰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5,500원 정도 바닥을 찍으면서 현재는 6,500원까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개선되는 실적세를 본다면 테크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6,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7,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테크인 후공정 쪽에 있는 거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곧바로 이드코 멘토의 우리가 국순당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닭고기 관련주를 좀 아쉽다라고 한 게 AI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에 관한 상응할 수 있는 술 관련주를 대체해서 국순당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 섹터들은 제가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가 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순당 하면 떠오르는 게 막걸리죠.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술이 좀 빠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하고 조금은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설 연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대한 반응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실적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주가 흐름에 대한 등락폭이 상당히 좀 있었었죠. 작년 1월 정도 네, 작년 1월 정도의 하한가 근방까지 급락을 했다가 단기 급등, 설 연휴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석이 있는 9월에 8월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000원대부터 만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멘텀 부재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는 5,700원대 900원대 쓰리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121선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경향도 있겠지만은 하반 경직이 강화된 상황에서의 상승은 어느 정도 추후에 재료성도 돈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1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조금 낮게 한 6,1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벤트가 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중장기적으로 한 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매수에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드코멘토의 국순당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테크윈과 국순당 신규적으로 포트에 편입하셔서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도움이 되셨는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드코멘토, 정동멘토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 주쌤 김도영 대표는 다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